아베가 어제 마이니치 신문에서 밝힌 선거 6개 공약 중에서 첫 번째가 강력한 외교 및 방위입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 마찰이나 보호주의화 등 혼돈이 남아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결속과 룰을 일본이 주도해서 안전과 번영에 공헌하고 일본의 안전과 국익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보면은 며칠 전에 저희 나라에 대해서 안보 안전 어쩌고 하면서 우리 수출 제재 이제 품목들에 대해서 한국의 백색구가 국가 제외를 검토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출한 불화수소 이런 것이 이런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하여튼 북한과 연결해서 흘러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중국한테 했던 뉘앙스로 이런 어거지 망언을 이제 했었죠. 아베가요. 그 다음에 또 엊그제는 일본 신문 중에 보니까 한국의 불매운동 25년간 지켜봤지만 뭐 대표적인 큰 4차례 다 지켜봤다.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조롱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일본 제품 홍보 부스에 실제 가봤는데 그 서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불매운동 관심도 없었고 민주주의에서는 자유예요 라고 하면서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반짝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했다는 겁니다. 한일 간의 이런 소위 정치적인 이슈로 연결된 무역 분쟁이 지금 팽팽하게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금 한참 참의원 선거 운동을 이제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도 제 이제 생각은 또 이제 몇몇 분들도 그렇고요. 또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갖고 있는 어떤 소지의 분량 이런 것도 그렇지만 양국 간의 어떤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볼 때 2달, 뭐 석 달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2달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까지는 굉장히 뜨겁게 되다가 점점점 뭔가 이제 좀 더 완화되고 하는 분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제 오늘 기사를 보면 어제 일자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사용이 아닌 민수용이라고 하면 대한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건 아마도 저희 정부가 다 이제 조사해 보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언론에 발표한 그런 거에 대한 회시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신만만하게 한국 정부를 이렇게 질타를 하고 우리 기업을 제재하고 있는 이런 일본 정부, 과연 일본이 그럴 만한 형편인지 그 취약점과 또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처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 현장의 소리를 참고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일본은 늙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업종은 한국, 대만, 중국에 이미 내준 지 오래죠. 이제 일본은 주로 이런 소재 중심의 그런 기초 재료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집단 지성을 좀 무시하는 그런 군국주의적인 성향의 그런 지금 아베 정부가 특히나 심한 상황이 있고요. 이제 언론을 또 차단하기도 하고요. 독재 정권 비슷한 그런 것 쪽으로 변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뉴욕 타임스가 아베 정권 이후부터 국제 언론 자유 지수의 급 하락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금융 쪽으로 봤을 때 일본은 현재 취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가 부채는 이미 언론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38%, 40%가 좀 남짓한 그런 정도인데 일본은 현재 국가 부채가 24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 국채를 일본 국민들이 또 직접 또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일본 국민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일본 금융이 폭락할 경우는 해외 투자자들과 피해를 나누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폭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국채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금융 상태를. 그리고 현재 어떤 발전 추이, 발전 성장 속도 이런 걸 봐서는 3050 클럽, 소위 이제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이 나라가 이제 7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불러드린 대로 이제 성장률을 봐서는 미국이 2.9%, 우리나라가 2.7%입니다. 일본은 0.8%로 맨 꼴찌입니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또 세계 경제 하강 국면 등을 때문에 수출 등에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한국과 한국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굉장히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성장의 고비를 향해서 달려왔다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여러 가지로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또 중국의 굉장한 급발전과 또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이런 IT 산업의 발전들, 문화적인 어떤 발전상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위기를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또 몇 가지 기술적인 측면들을 보면요, 많이 우려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소재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이 현장에서는 이 아베 덕분에 이제 좋은 시간 끝났다. 왜냐면은 저희가 R&D와 또 이원화라든지 이런 공정에 대한 부분들 좀 더 편하게 눈앞에 있는 어떤 소득만 보고 달려왔던 그런 제조 형태에서 이원화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양한 이런 거래처, 다국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공정화에 대한 변화를 하려면 좀 더 노동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엔지니어들은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클린 분야에서 한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고, 세계 한 5, 6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남미 등과 삼성 등과 또 1차 벤더들이랑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지만 이런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의 이러한 급습이 바로 이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힘들지만, 그러나 이런 산업적인 패러다임을 본다면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되고 또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몇 신문 기사들과 유튜버들을 보면은 일본 정부의 이런 추가 제재가 있을 때마다 물론 굉장히 힘든 치명적인 그런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사를 올리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일본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마치 큰 재앙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정부가,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직접 가서 아베가 사과하고 이제 이제 현재 이런 이제 안 좋은 이런 분위기를 빨리 전환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는 것을 제가 자료 조사 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기업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함께 이제 저희는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좀 괴리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움직이는 나라, 그런 분위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고, R&D에 대한 정부의 어떤 꾸준한 지원이 미약했고,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분히 이런 잠재력이나 이미 구축하고 있는 상당한 기술력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제 일본 불산 제품은 점유율이 44% 정도로 파악됩니다. 불산 제품은 국산뿐만 아니고요, 이원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대만도 있습니다. 물론 당장 이제 부족한 거를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이미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만 그들도 계획에 따라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타국가는 또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일본 PR,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종속되어 있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네덜란드의 이제 ASMR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과 어떤 독점권을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만 EUV PR에 있어서만 일본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다른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사들은 연이어서 이제 불산 재고가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이재용 부회장이 발에 불이 떨어져서 일본에 급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점유율 60%를 육박하는 항공 메모리 업체들이 겨우 그렇게 간단하게 소재를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유지할 만큼만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기업의 첨단 기술적인 그런 내부 상황을 기자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 언론에 다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LGD는 이제 LCD 공정에서는 에칭가스를 국산품으로 평가하기 시작했고 7월 내로 소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제 반도체보다는 훨씬 적응량과 이제 덜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이원화와 국산화를 이렇게 빨리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반도체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2달 내에 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일본의 상황이 어떠하고 이제 저희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부딪혀서 이제 이게 장기로 넘어가면 양국 간이 너무나 밀접하게 뭐 산업적인 것도 그렇고 문화적인 측면, 뭐 일반 뭐 상품도 마찬가지로 구매 운동을 지금 불매도 하고 있겠지만 많은 것들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무역의 어떤 통상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뭐 급작한 뭔가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들게 되면 뭐 인위적이건 어떤 천지지변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은 양사가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게 무역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길어봐야 2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재가 중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스스로 일본이 또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외교적으로 하기에 달렸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완화될 수 있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이제 변화되는 거죠. 산업의 패러다임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까지 국내 산업 구조는 2017년 작년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보면은 엄청난 흑자를 했지만 그 수혜가 대부분 일본의 소재, 장비 업체 쪽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한 그런 모순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16년 전에 삼성 반도체의 신화로 불렸던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뭐 R&D에 대한 중요성은 물론이고 일본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했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1989년도 이제 16메가 D램 개발 당시에 삼성과 일본이 한참 16메가 D램을 가지고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이건 소위 시장 선점인데요. 이제 항상 치열하게 다툴 때 이제 우리 쪽에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노광 장비인데요. 그것을 4대 갖고 있었고 우리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나라에 팔았었는데 이제 상황상 이제 그 노광을 받아 이제 방들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나라에 가서 진짜 막 빌다시피 해가지고 겨우겨우 D램 개발에 대한 그런 잊지 못할 서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 말씀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외교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위스처럼 외교력을 발휘해서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실익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금일 오전에 저희 정부도 그와 이제 상응하는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30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 등 주요 관계자와 이제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을 이제 설명하면서 단계적 대책, 또 근본적 대책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서 민간 대응, 또 추경 반영, 뭐 특정국에 대한 의존형 산업 구조를 이제 신속하게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제를 운영하겠다. 이제 단기 대책 외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 핵심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이런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특히 특정 국가 이게 자꾸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를 이제 확실히 인지가 된 것 같아요.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 구조를 반드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 자원도 총동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역 흑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근본 대책은 뭐 업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는 건데요. 이런 반도체 소재와 장비에 탈일본을 해야 됩니다. 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가나 기업이 저도 공기관에 10년 넘게 있었지만 10년간 신성장 동력을 제대로 이렇게 발굴을 못했어요. 그 세금과 현재 그래서 이런 이익잉여금이 국고나 이런 산해유보금으로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제 현실에 와서는 이런 재정 적자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정부 오면서 이제 복지 쪽이나 이런 건강보험 이런 쪽에 막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기업들 대상에 이런 세금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큰 대기업이야 견디고 있지만 저희 중소기업들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소위 국가 재난에 가까운 일본과 국가 간의 이런 공격은 저희도 이렇게 약하지만 이런 정보와 소통을 통해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의견들을 갖게 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 산업 분야의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초화학, 기술, 기계기술의 수준을 높이는데 이런 전폭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처럼 여야도 일본의 이러한 수출 제재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렇다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2021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2020년 1분기부터 이런 산업 현장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런 내부에 이런 파운드리 내에다가 이런 정부의 테스트 베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국내 IDM 업체들의 품질을 대기업들이 수시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습 공격하고 급소를 지금 타격하면서 찔끔찔끔 막 이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체질과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남는다면, 업그레이드 되면 그 다음 일본 정부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